평소 찍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? 카메라 비율을 조금 바꿔봤는데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오늘은 3월의 독후감을 준비해봤습니다. 3월의 독후감은 바로 슬픔은 원샷, 매일이 맑음입니다. 시각장애인 유튜버로도 유명하신 김한솔님이 쓰신 책인데요.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떠서 이제 처음 알게 됐었는데 시각장애인으로서 겪는 일들을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구나, 또 이렇게 지내시는구나,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또 지켜보게 되었던 그런 분이에요.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은 당연히도 이 한솔님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.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의 일들, 또 그때 감정, 기분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주고 계시고, 이후에 맹학교에 들어가게 된 일, 그리고 맹학교에서 있었던 일들, 느꼈던 감정들, 또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하셨던 노력들, 진학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,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책도 굉장히 술술 읽혔습니다.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시력을 잃고 나서 알았다. 나는 참 많은 것을 보는 동시에 보고 있지 않았구나. 내게 주어진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그러면서 저도 좀 제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. 저도 이 한쪽 청력이 좀 많이 약해서 거의 큰 소리가 아니면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가끔은 그 큰 소리도 내가 이걸 듣고 있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 한쪽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, 그래도 다른 쪽 청력이 좀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에서의 이런 소소한 불편함들은 항상 있죠. 한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때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걸, 눈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다고 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인지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. 그 전까지는 뭔가 그냥 이 들리지 않는 게 되게 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?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,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이야, 너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청력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 청력 검사를 받았어요. 그래서 그때 저의 상태를 제가 제대로 인지를 한 것 같아요. 한쪽 고막이 좀 손상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다른 치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,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보청기를 끼는 거였는데, 보청기를 그때 처음 껴봤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소음들이 한꺼번에 들려와요. 그래서 정작 듣고 싶은 소리는 잘 안 들리고 그 잡음이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이게 속이 좀 메스꺼울 정도로. 그래서 보청기는 끼지 않는 걸로 했고, 그 뒤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. 생활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저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저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,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게 됐고,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일상에서 겪던 그런 소소한 불편함들은 큰 건 아니었어요.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제 왼쪽에 사람을 거의 두지 않거든요. 거의 다 대부분 저의 오른쪽에 사람을 두는데, 당연하게도 오른쪽이 잘 들리니까 옆에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소음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을 세워두고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하는데, 그래서 영화관이나 이런 바 테이블 같은 데 앉을 때가 조금 불편했어요. 특히나 지하철 같은 것도요.
왼쪽에 물론 앉아야 할 때도 있죠. 불가피한 상황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제가 굉장히 긴장을 좀 하고 있게 됩니다.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혹여나 놓치게 될진 않을까? 이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져 있고 긴장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사람을 두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. 귓속말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제 왼쪽에 서 계셨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왼쪽이니까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더 왼쪽 귀에다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서로 이런 약간 우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